여러분, LDL 11편, 12편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이번 13편 영상은 이어지는 영상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11편, 12편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코코넛 오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먼저 스리랑카로 가보겠습니다. 코코넛 하면 스리랑카죠. 인도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데요. 과거에는 실론이라고도 불렸고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실론티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코넛을 먹는 인구 집단에서는 심장질환이 없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하버드 의대가 보증하는 독극물인데 말이죠. 역사 기록을 보면 1978년 스리랑카는 매년 1인당 코코넛을 120개나 섭취했지만 심장질환이 매우 낮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코코넛은 그야말로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1991년 발표된 논문에서도 코코넛이 주식인 스리랑카 원주민들은 무려 남성 40%가 흡연하지만 관상동맥질환은 없었습니다. 1978년 UN 연례보고서에서는 관상동맥질환으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코코넛 섭취가 적은 나라들에서는 10만 명당 16명에서 187명이었지만 코코넛 섭취가 많은 스리랑카에서는 10만 명당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이때 스리랑카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럼 가공식품이 혈관질환이 주범이지 왜 코코넛 오일이 주범입니까? 생각의 틀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남태평양에 있는 토켈라우 섬과 푸카푸카 섬을 가봅시다. 이 연구에서 토켈라우 사람들은 코코넛을 전체 칼로리의 60%나 먹는데요. 총 지방 섭취의 90%를 코코넛에 의존합니다. 푸카푸카 사람들은 코코넛을 전체 칼로리의 34%를 먹는데요. 역시 총 지방 섭취의 80%를 코코넛에 의존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인구 집단에서 혈관 질환은 극히 드물다. 다량의 포화지방 섭취가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은 코코넛 오일의 독성을 많은 양의 생선 섭취로 중화시킨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들의 주된 지방 섭취원은 생선이 아니라 코코넛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혈관 질환의 주범이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문제없는 포화지방을 탓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 살아봤어요? 생선을 얼마나 먹는지 봤습니까? 코코넛은 얼마나 먹는지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틀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포화지방을 총 칼로리 5, 6% 이하로 극도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미친 증가 현상을 보고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포화지방을 극도로 줄이면서 탄수화물과 식물성 기름을 줄여 먹는 식사 지침은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가 많은 식물성 기름은 과감하게 피하면서 이렇게 오메가6 함량이 적은 올리브유, 라드, 버터, 코코넛 오일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조리 시에는 포화지방이 많은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 라드 등 고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LDL 8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메가6 불포화지방 섭취가 세계 1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화지방을 더 적게 먹고 불포화지방을 더 많이 먹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고 당뇨, 고혈압, 비만의 발생 역시 역설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역설이 아니라 정설입니다. 포화지방이 나쁘고 불포화지방이 좋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황당한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메가6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가지 질병 발생이 높아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조금 전 토켈라우 사람들은 불포화지방 섭취가 총 칼로리의 2%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약 10분의 1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불포화지방을 이렇게나 적게 먹는데 왜 이 사람들은 혈관질환이 없을까요? 불포화지방이 정말 건강에 좋습니까?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은 오메가3, 오메가9 정도입니다. 이들은 양이 아주 적습니다. 즉 불포화지방의 대부분은 오메가6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불포화지방이라고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건 심각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푸아뉴기니 키타바섬 연구입니다. 역시 코코넛을 주식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여기에는 반신마비나 발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없었고 급사나 흉통, 협심증 사례도 없었습니다. 즉 뇌졸중과 허혈성 심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코코넛 오일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폴리네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필리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지 않고 관상동맥 질환 발생도 매우 낮고 사망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정말 독이라면 이런 현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이번에는 식이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인데요.
예전 영상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면 이 비율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율은 LDL보다 심혈관 질환을 더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이 비율이 감소하는데요. 이 비율은 감소할수록 심혈관 질환과 멀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코코넛 오일은 약 50%가 라우르산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라우르산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만 HDL 콜레스테롤이 상승되는 효과가 아주 크다. 따라서 라우르산이 풍부한 기름은 콜레스테롤 HDL 비율을 감소시킨다. 즉 코코넛 오일의 풍부한 포화지방은 탄수화물 섭취와는 달리 혈중 지질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전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을 계산해보면 땅콩 기능 그룹에서는 크게 증가했지만 코코넛 오일 그룹에서는 감소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한국 천식치료 지침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모유를 먹은 영아에 비하여 분유나 두유를 먹은 영아가 초기 유년기에 천명질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공식품 섭취 증가, 마가린이나 식물성 기름에 많은 오메가6 고도 불포화 지방산 섭취 증가, 생선에 많은 오메가3 고도 불포화 지방산 섭취 감소 등이 최근 천식이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 증가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은 반드시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마가린과 콩기름, 옥수수 기름 등의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 섭취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마가린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포화지방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모유는 두렵습니까? 모유지방의 약 50%가 포화지방입니다. 조물주가 아기들 모유 먹고 빨리 혈관질환에 걸려 죽으라고 일부러 포화지방을 저렇게나 많이 넣었습니까? 포화지방이 그렇게 두려우면 모유도 차라리 독이라고 하세요. 미국 심장학회는 뭐합니까? 모유는 독 아니에요. 그런데 모유 수유하는 산모가 포화지방을 먹으면 아기 장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새끼를 낳은 생쥐에게 유지방이나 옥수수기름, 올리브유, 생선기름을 8주간 먹였다. 포화지방을 섭취한 생쥐 새끼의 감염성 대장염 증상은 나빠지지 않았다. 옥수수 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섭취한 생쥐 새끼 증상을 악화했고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직도 포화지방이 두렵습니까? 바이러스 질환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모유의 라우르산 함량은 약 6%인 반면 코코넛 오일은 약 50%입니다. 모유보다 약 10배나 라우르산이 많은 코코넛 오일은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으며 항균 효과로 만성염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코넛 오일에 약 50%나 들어있는 라우르산은 많은 세균에 항균 효과를 보였습니다. 세균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에도 광범위 항생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유에 라우르산과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지 이해되시죠? 아기들의 면역력을 최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ABC 뉴스에서 코코넛 오일은 소화 폐렴을 이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3개월에서 60개월 소화의 폐렴에서 버진 코코넛 오일 투여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호흡수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은 대조군에서 48.2시간이었지만 코코넛 오일 투여군에서는 32.6시간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72시간째 폐렴 환자에서 청진되는 수포음이 대조군에서는 60%의 소화에서 들렸지만 코코넛 오일 투여군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체온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대조군에서는 24.6시간 걸렸지만 코코넛 오일 투여군에서는 18.8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역시 대조군에서는 91.9시간이었지만 코코넛 오일 투여군에서는 75.9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요. 코코넛 오일이 아이들이 폐렴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코넛 오일로 유명한 브루스 파이프 박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은 천연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기생충 식품으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모유 성분인 라우르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저는 코코넛 오일로 무좀이 완치되었는데요. 실제로 코코넛 오일은 곰팡이균 캔디다 알피칸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죽였고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캔디다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곰팡이균까지 잡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코코넛 오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코코넛 오일이 위험하다고요? 제가 코코넛 오일을 두려워하는 한심한 전문가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 머리 위로 떨어질 때나 위험하다고. 지금도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잘못된 편견을 바탕으로
코코넛 오일이 동맥을 막는 포화지방이라는 주장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정말 혈관을 막는다면 수천 년 동안 코코넛 오일을 써온 사람들은 수많은 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받았을 겁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 현명해지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혈관 독성이 강했다면 열대 기후 사람들은 코코넛을 자연스럽게 버렸을 겁니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들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고 심장 혈관이 막히지도 않으며 내 혈관이 막혀서 팔다리가 마비되는 중풍 증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코코넛 오일이 혈관 독소라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쓰라린 경험과 함께 현명하게 터득해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인간답게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코코넛 오일이 아니라 고도로 정제 가공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그리고 오메가6가 넘치는 식물성 기름들이 우리 혈관을 위협하는 진짜 독소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DL 14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